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용띠의 기본 성향과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용띠의 매력과 특징이 얼마나 강렬하고 매력적인지, 또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용띠의 성향을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되니까요. 자, 이제 용띠의 기본 성향과 특성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긴 내용이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먼저, 용띠는 타고난 열정과 강한 자신감을 가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용감함이 이들의 큰 매력 중 하나죠. 용띠분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더라도 스스로가 정한 길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띠를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런 확신과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말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용띠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강한 자신감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띠는 가끔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져서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판단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확신이 강한 것도 좋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용띠는 또 재물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쉽게 말해 돈복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재물운을 단기적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목표를 단기적으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오랫동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욱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 모두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기 쉽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용띠는 이런 부분에서 조화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용띠이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물론 용띠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균형 있게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중요한 걸 놓치기도 하니까요. 요약해보면 용띠는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지닌 성향 덕분에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이 때때로 단점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재물운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용띠가 재물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깊이 있는 설명을 이어가 볼 테니 천천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 내용은 특히 용띠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용띠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용띠는 원래 타고난 자신감과 열정이 강해서 재물운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재물운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물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보다 강한 금전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어떻게 배치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재물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황금색 동전입니다.
황금색 동전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며 금전운을 강화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용띠분들에게는 이 황금색 동전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용띠는 본래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황금은 그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강해진 에너지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황금색 동전을 집안에 배치하여 재물운을 불러보시는 건 어떠세요? 특히 황금색 동전은 현관 입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은 외부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통로로서 이곳에 황금색 동전을 배치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물운을 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구 근처에 작은 테이블이나 신발장이 있다면 그 위에 황금색 동전을 두세요. 작은 공간에 두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반짝이는 황금색 동전이 시선을 사로잡는다면 스스로도 불을 불러들이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러한 인식이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황금색 동전이 오래되거나 더러워지면 그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으니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지가 쌓이거나 오랜 시간 방치되면 원래의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먼지를 닦아주고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수록 동전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서 재물운을 유지하게 됩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물건은 행운의 자수정입니다. 자수정은 그 고유의 보랏빛 색상으로 안정과 평온을 가져다주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띠의 경우 원래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해져서 조화로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자수정은 이러한 강한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용띠의 금전적 목표를 장기적으로 뒷받침해주기에도 아주 좋은 보석입니다. 자수정의 보랏빛은 풍요와 안정,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로 이 보석이 집에 있을 때 금전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집안의 재물운이 흐트러지지 않게 됩니다. 자수정을 두기 좋은 위치는 거실의 중심부입니다. 집 안에서 기운이 모이고 흐르는 중심 공간인 거실에 자수정을 두면 재물운이 집안 전체에 골고루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도 거실에 앉아 여유를 즐기면서 자수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거실 중심에 자수정을 두는 것이 어렵다면 침실의 서쪽 방향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침실은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자수정을 두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전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수정은 정기적인 정화가 필요합니다. 보석이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태양 아래에서 자연건조시키는 정화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화할 때마다 자수정이 원래의 활력을 되찾게 되고 그 에너지가 다시 강하게 유지되면서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수정을 집에 두고 매달 한 번씩 정화해 보세요. 분명히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고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추천하는 물건은 물의 요소가 들어간 분수 장식품입니다. 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용띠와 같은 강한 성향의 분들은 물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면 재물운이 훨씬 극대화될 수 있어요.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분수 장식품을 집에 두면 재물운도 끊임없이 흐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물의 흐름이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용띠분들이 집안에 물이 흐르는 장식품을 두면 자연스럽게 금전운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 분수 장식품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추천드리는 위치는 거실이나 사무 공간의 구석입니다.
분수 장식품을 집의 안쪽을 향하게 배치하여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집 안으로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분수 장식품의 물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분수에 물이 흐르지 않거나 탁해지면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주고 물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될 때 금전운도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집에 있는 작은 장식품 하나라도 잘 관리하고 물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면 여러분의 재물운도 꾸준히 상승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용띠분들이 집안에 두지 말아야 할 3가지 물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물건은 깨진 유리나 거울입니다. 깨진 유리나 거울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재물운을 방해하게 됩니다. 깨진 물건이 집안에 있으면 재물운의 흐름이 방해를 받거나 금전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현관이나 거실처럼 주요 공간에 깨진 물건이 있으면 그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므로 빠르게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에 혹시 깨진 물건이 있다면 점검하고 빠르게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주의할 물건은 죽은 식물입니다. 죽은 식물은 에너지가 소멸된 상태를 나타내며 집안의 활기와 재물운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용띠분들은 특히 생명력과 활기찬 기운이 중요한데 죽은 식물은 이와 반대되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식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아요. 부엌이나 거실처럼 집안의 중심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에는 생명력 있는 식물을 두어야 재물운과 집안의 기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 죽은 식물이 있다면 새로운 식물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두운 색상의 장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색상은 밝은 기운을 막아 재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용띠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상은 재물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 주변이나 재정 관련 서류가 있는 사무 공간에는 어두운 장식품 대신 밝고 따뜻한 색상의 장식품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밝고 활기차질 때 재물운도 그에 맞춰 상승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세요.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어떻게 집안의 기운과 재물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적절하게 배치하고 관리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러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훨씬 밝아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연말을 맞이하여 용띠가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잘 정리하고 준비하면 새해에도 재물운이 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용띠이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 큰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 조언은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새해에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내년에 저축을 얼마 정도 하고 싶은지,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 혹은 금전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설정해 보세요. 용띠는 원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하게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나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작게 나누어 세분화하면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년에 1천만 원을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세운다면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고 그 금액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실행 방법까지 생각해 두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금전운이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운 후에 그것을 한 번에 이루려 하기보다는 작은 성과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거예요. 용띠이신 분들이 특유의 추진력 덕분에 어떤 일이든 빠르게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꾸준히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이 재물운을 더욱 불러오게 됩니다. 두 번째 조언은 집안의 인테리어를 통해 풍수 기운을 쇄신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해에 맞춰 새로운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들을 추가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현관에 황금색이나 붉은색의 장식품을 두는 것이 좋아요. 황금색은 번영과 재물운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활기와 생동감을 상징하기 때문에 용띠이신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집안의 주요 공간에 이런 소품들을 추가하면 집안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새해의 기운을 더욱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관에 작은 황금색 소품을 놓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전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들일 수 있고 거실에는 붉은색의 장식품이나 쿠션을 두어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를 주더라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재물운도 새로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안의 장식들이 너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라면 밝고 따뜻한 색상의 소품들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해를 맞아 집안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면 한 해 동안 긍정적인 기운이 집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집안에 변화를 주는 건 단순한 인테리어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머무는 공간이 새롭고 좋은 에너지로 가득할 때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공간에서 목표를 실천해 나갈 때 재물운도 그 기운에 따라 흘러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나눔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띠이신 분들은 원래 자신감이 강한 편이라 긍정적인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강한데 이런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으면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기운이 나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작은 나눔이나 선행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면 그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도 돌아와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나눔을 통해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금전적인 풍요로움 또한 따라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눔을 실천할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 돌아오는 경험들 말이에요. 그래서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나눔과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그 마음에서 오는 기운이 곧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나의 재물운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용띠이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재정적인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만들며 긍정적인 마인드와 나눔의 마음을
잃지 않으신다면 새해에도 분명 좋은 금전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맞이할 한 해가 더욱 풍요롭고 성공적인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함께 나눌 때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용띠의 기본 성향과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용띠의 매력과 특징이 얼마나 강렬하고 매력적인지, 또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용띠의 성향을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되니까요. 자, 이제 용띠의 기본 성향과 특성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긴 내용이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먼저, 용띠는 타고난 열정과 강한 자신감을 가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용감함이 이들의 큰 매력 중 하나죠. 용띠분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더라도 스스로가 정한 길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띠를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런 확신과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말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용띠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강한 자신감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띠는 가끔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져서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판단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확신이 강한 것도 좋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용띠는 또 재물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쉽게 말해 돈복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재물운을 단기적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목표를 단기적으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오랫동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욱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 모두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기 쉽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용띠는 이런 부분에서 조화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용띠이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물론 용띠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균형 있게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중요한 걸 놓치기도 하니까요. 요약해보면 용띠는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지닌 성향 덕분에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이 때때로 단점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재물운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용띠가 재물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깊이 있는 설명을 이어가 볼 테니 천천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 내용은 특히 용띠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용띠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용띠는 원래 타고난 자신감과 열정이 강해서 재물운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재물운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물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보다 강한 금전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어떻게 배치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재물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황금색 동전입니다. 황금색 동전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며 금전운을 강화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용띠분들에게는 이 황금색 동전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용띠는 본래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황금은 그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강해진 에너지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황금색 동전을 집안에 배치하여 재물운을 불러보시는 건 어떠세요? 특히 황금색 동전은 현관 입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은 외부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통로로서 이곳에 황금색 동전을 배치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물운을 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구 근처에 작은 테이블이나 신발장이 있다면 그 위에 황금색 동전을 두세요. 작은 공간에 두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반짝이는 황금색 동전이 시선을 사로잡는다면 스스로도 불을 불러들이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러한 인식이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황금색 동전이 오래되거나 더러워지면 그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으니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지가 쌓이거나 오랜 시간 방치되면 원래의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먼지를 닦아주고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수록 동전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서 재물운을 유지하게 됩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물건은 행운의 자수정입니다. 자수정은 그 고유의 보랏빛 색상으로 안정과 평온을 가져다주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띠의 경우 원래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해져서 조화로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자수정은 이러한 강한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용띠의 금전적 목표를 장기적으로 뒷받침해주기에도 아주 좋은 보석입니다. 자수정의 보랏빛은 풍요와 안정,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로 이 보석이 집에 있을 때 금전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집안의 재물운이 흐트러지지 않게 됩니다. 자수정을 두기 좋은 위치는 거실의 중심부입니다. 집 안에서 기운이 모이고 흐르는 중심 공간인 거실에 자수정을 두면 재물운이 집안 전체에 골고루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도 거실에 앉아 여유를 즐기면서 자수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거실 중심에 자수정을 두는 것이 어렵다면 침실의 서쪽 방향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침실은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자수정을 두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전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수정은 정기적인 정화가 필요합니다. 보석이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태양 아래에서 자연건조시키는 정화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화할 때마다 자수정이 원래의 활력을 되찾게 되고 그 에너지가 다시 강하게 유지되면서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수정을 집에 두고 매달 한 번씩 정화해 보세요. 분명히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고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추천하는 물건은 물의 요소가 들어간 분수 장식품입니다. 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용띠와 같은 강한 성향의 분들은 물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면 재물운이 훨씬 극대화될 수 있어요.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분수 장식품을 집에 두면 재물운도 끊임없이 흐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물의 흐름이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용띠분들이 집안에 물이 흐르는 장식품을 두면 자연스럽게 금전운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 분수 장식품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추천드리는 위치는 거실이나 사무 공간의 구석입니다. 분수 장식품을 집의 안쪽을 향하게 배치하여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집 안으로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분수 장식품의 물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분수에 물이 흐르지 않거나 탁해지면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주고 물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될 때 금전운도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집에 있는 작은 장식품 하나라도 잘 관리하고 물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면 여러분의 재물운도 꾸준히 상승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용띠분들이 집안에 두지 말아야 할 3가지 물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물건은 깨진 유리나 거울입니다. 깨진 유리나 거울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재물운을 방해하게 됩니다. 깨진 물건이 집안에 있으면 재물운의 흐름이 방해를 받거나 금전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현관이나 거실처럼 주요 공간에 깨진 물건이 있으면 그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므로 빠르게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에 혹시 깨진 물건이 있다면 점검하고 빠르게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주의할 물건은 죽은 식물입니다. 죽은 식물은 에너지가 소멸된 상태를 나타내며 집안의 활기와 재물운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용띠분들은 특히 생명력과 활기찬 기운이 중요한데 죽은 식물은 이와 반대되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식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아요. 부엌이나 거실처럼 집안의 중심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에는 생명력 있는 식물을 두어야 재물운과 집안의 기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 죽은 식물이 있다면 새로운 식물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두운 색상의 장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색상은 밝은 기운을 막아 재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용띠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상은 재물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 주변이나 재정 관련 서류가 있는 사무 공간에는 어두운 장식품 대신 밝고 따뜻한 색상의 장식품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밝고 활기차질 때 재물운도 그에 맞춰 상승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세요.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어떻게 집안의 기운과 재물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적절하게 배치하고 관리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러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훨씬 밝아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연말을 맞이하여 용띠가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잘 정리하고 준비하면 새해에도 재물운이 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용띠이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 큰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 조언은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새해에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내년에 저축을 얼마 정도 하고 싶은지,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
혹은 금전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설정해 보세요. 용띠는 원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하게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나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작게 나누어 세분화하면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년에 1천만 원을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세운다면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고 그 금액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실행 방법까지 생각해 두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금전운이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운 후에 그것을 한 번에 이루려 하기보다는 작은 성과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거예요. 용띠이신 분들이 특유의 추진력 덕분에 어떤 일이든 빠르게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꾸준히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이 재물운을 더욱 불러오게 됩니다. 두 번째 조언은 집안의 인테리어를 통해 풍수 기운을 쇄신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해에 맞춰 새로운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들을 추가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현관에 황금색이나 붉은색의 장식품을 두는 것이 좋아요. 황금색은 번영과 재물운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활기와 생동감을 상징하기 때문에 용띠이신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집안의 주요 공간에 이런 소품들을 추가하면 집안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새해의 기운을 더욱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관에 작은 황금색 소품을 놓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전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들일 수 있고 거실에는 붉은색의 장식품이나 쿠션을 두어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를 주더라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재물운도 새로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안의 장식들이 너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라면 밝고 따뜻한 색상의 소품들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해를 맞아 집안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면 한 해 동안 긍정적인 기운이 집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집안에 변화를 주는 건 단순한 인테리어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머무는 공간이 새롭고 좋은 에너지로 가득할 때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공간에서 목표를 실천해 나갈 때 재물운도 그 기운에 따라 흘러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나눔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띠이신 분들은 원래 자신감이 강한 편이라 긍정적인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강한데 이런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으면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기운이 나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작은 나눔이나 선행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면 그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도 돌아와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나눔을 통해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금전적인 풍요로움 또한 따라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눔을 실천할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 돌아오는 경험들 말이에요.
그래서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나눔과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그 마음에서 오는 기운이 곧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나의 재물운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용띠이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재정적인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만들며 긍정적인 마인드와 나눔의 마음을 잃지 않으신다면 새해에도 분명 좋은 금전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맞이할 한 해가 더욱 풍요롭고 성공적인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함께 나눌 때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